지금부터 2026년 EBS 화상 튜터링 활동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티 여러분, 저는 2026년 EBS 화상 튜터링에 대해 소개해드릴 AI 아나운서 민수진입니다. 영상을 통해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잘 듣고 성실한 멘티가 되어주세요. 화상 튜터링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EBS가 함께하는 온라인 튜터링 서비스입니다. 화상 튜터링은 선행이 아닌 현행 학습을 지향하는 공교육 교과 보충 지도를 위한 화상 수업입니다. 그럼 이제 화상 튜터링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전 교육 및 OT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화상 튜터링 멘티로 최종 선발되려면 사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사전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멘토와 매칭이 진행되는 점 유의해 주세요. 3월 31일 화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다룰 예정이오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칭 절차는 선정, 수강 신청, 매칭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사전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함께학교 사이트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하셨다면 화상 튜터링 사이트에서 수강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수강 신청을 토대로 최종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매칭이 이루어지면 매칭 현황과 나의 멘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화상 튜터링 사이트 멘토-멘티 매칭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칭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멘토와 소통을 진행해야 합니다. 멘토에게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을 문자로 받으면 화상 튜터링 사이트 우상단에 있는 메시지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이후에는 멘토와 협의하여 편한 방법으로 소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수업 준비입니다. 멘토와 상의해서 첫 번째 수업 일정을 결정해 주세요. 첫 수업은 반드시 매칭 확정일 기준 일주일 이내로 진행해야 합니다. 매칭 확정일은 화상 튜터링 사이트의 멘토-멘티 매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의 달력 게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수업 일자가 정해졌다면 수업 교재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업 교재 선택이 어렵다면 EBS 단추 사이트 내 진단평가를 통해 교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진단평가 응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상 튜터링 사이트 나의 활동 진단평가에 들어가서 멘토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해 주세요.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멘토가 확인할 수 있기에 꼭 동의해 주세요. 다음은 AI 단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BS 단추 사이트에 들어갔다면 AI 코스웨어 메뉴를 클릭하여 자신의 학년과 과목을 선택해 주세요. 문제를 모두 풀고 난 뒤에는 반드시 채점하기 버튼을 눌러서 종료해 주세요. 진단평가를 응시하고 멘토 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다면 멘토가 화상 튜터링 사이트의 진단평가 메뉴에서 진단평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단평가를 토대로 교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진단평가 점수가 54점이면 기초에 해당되는 교재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희망 수준 및 교재 등이 명확한 경우 진단평가 없이 첫 수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업 프로세스입니다. 수업 시작 전 간단한 주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기기의 최소 및 권장 사양을 꼭 확인하셔서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태블릿,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일부 기능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모든 확인이 끝났다면 수업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화상 수업은 멘토가 입장하여야 멘티가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이 불가능하다면 잠시 대기해 주세요. 수업 입장 시에는 반드시 카메라, 마이크 사용 권한을 허용하시고 허용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면 화면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설정 버튼을 눌러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를 체크해 주세요. 다음은 튜터링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상 튜터링 수업은 학습 환경 지원 및 조작 방지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튜터링 진행 중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화상 수업 작동에 문제 발생 시 접속을 유지한 채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 중단 사유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멘티 활동이 중단됩니다. 활동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업에 참여해 주세요. 다섯 번째, 출결 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는 1대1 개인별 맞춤 수업을 진행하고 교사 멘토는 1대다 수준별 맞춤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 과목은 수학 및 영어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회차별 1시간씩 진행합니다. 멘티 1명당 한 학기에 30회차가 부여되며 1년간 총 60회차를 진행합니다. 수업 가능 시간은 학기 중 기준으로 평일 오후 4시부터 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교사 멘토는 멘티와 협의한 요일 및 시간에 수업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운영 시간을 벗어난 튜터링은 인정되지 않으니 수업 진행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은 1시간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지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시간 미만 수업을 진행할 경우 추가 수업을 통해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지각 및 당일 수업 변경을 반복하여 관리센터로 멘토의 CS가 들어온다면 활동 중단 대상이 되기에 주의해 주세요. 다음으로 결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 이후 멘티의 결석을 알게 되었다면 무단 결석에 해당됩니다. 수업 당일에 불참을 통보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에 무단 결석에 해당합니다. 이때 멘토는 15분 이상이 대기하면서 멘티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멘티의 부재가 지속된다면 수업 종료 후 과제물을 부여하게 됩니다. 당일 수업 변경 시 멘토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므로 당일 수업 변경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규정된 결석 사유에 해당한다면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인정 결석 사유 증빙 자료를 관리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 결석으로 처리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AI 멘티 임지훈님을 모시고 궁금한 점을 해결해보는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임지훈 멘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상 튜터링 멘티 활동 가이드를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멘티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되나요?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할 경우 일부 기능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EBS 아이디를 바꿀 수 있나요? 화상 튜터링 사업 참여 중 EBS 아이디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탈퇴할 경우 화상 튜터링 사이트와 튜터링 클래스 내 정보가 함께 삭제되어 사업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튜터링 클래스 및 화상 튜터링 사이트는 EBS 계정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EBS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비밀번호를 확인하시거나 변경해 주세요. EBS 계정에 대한 문의는 EBS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활동해도 되나요? 국내 활동이 원칙입니다. 국내 재학생 소속일지라도 해외에서 활동할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학교 정보를 변경해야 하나요? 지역별 운영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전학으로 인해 현재 매칭된 멘토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센터로 변경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교사 멘토 참여 지역에서 대학생 멘토 참여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재매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멘토와 재매칭 되었는데 몇 회차 수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화상 튜터링은 멘티 기준으로 회차가 관리되며 멘티 1인당 학기별 최대 30회차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멘토와 재매칭된 경우 이전에 수업을 진행했던 회차 수를 제외한 잔여 회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튜터링 시작 전 재매칭된 멘토와 함께 잔여 회차 수를 꼭 확인해 주세요. 교사 튜터링을 1대1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사 튜터링은 1대다 형태로 운영됩니다. 다만 매칭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1대1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상황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멘토의 답장이 너무 느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멘토는 현직 교사 또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교 수업이나 기타 일정 등으로 인해 연락을 확인할 수 없는 시간대가 존재합니다. 즉각적으로 답변이 오지 않더라도 상호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멘토와의 소통을 학부모가 대신해도 되나요?
본 사업은 멘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참여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며 멘토, 멘티가 직접 소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멘티가 휴대전화가 없거나 일정상 소통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님께서 일정 조율 등 일부 소통을 대신하셔도 괜찮습니다. 영어, 수학 외에 다른 과목을 수업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영어 또는 수학 수업만 진행할 수 있으나 멘토와 멘티가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과목 수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현행 정규 교과에 포함된 과목으로 한정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가 두 과목 모두 지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나요? 멘토와 멘티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영어와 수학 두 과목을 동시에 학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튜터링 회차는 대학생 멘토 기준 한 학기당 최대 30회차까지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회차 안에서 조율해서 튜터링을 진행해 주세요. 영어로 매칭되었는데 수학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되나요? 멘토와 멘티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변경 요청 없이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인정 결석 시 어떤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관리센터에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라면 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멘티가 아파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약국 영수증, 약봉지 사진, 진료 확인서 등의 자료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무단 결석 2번 하면 자동으로 활동이 취소되나요? 무단 결석 2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활동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멘토와 멘티 간 결석 사유에 대해 상호 합의 및 양해를 구했다면 매칭이 유지되므로 관리센터에 별도의 보고 없이 예정대로 활동을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멘토와 협의되면 오후 10시 이후에도 수업을 진행해도 되나요? 오후 10시 이후에 튜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멘토와 협의가 되었더라도 오후 10시 이후에 시작되는 수업은 모니터링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운영 시간 내에 수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 화상 튜터링 활동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어서 화면에 나오는 문의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상 튜터링 사이트 내 이용 문의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카카오톡 화상 튜터링 채널 또는 관리센터 02-526-2114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센터는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2026년 화상 튜터링을 통해 멘티에게 많은 도움 주시길 기대할게요. 내일을 위한 오늘의 맞춤학습 EBS 화상 튜터링